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면접 교섭 서비스를 이해하고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죠. 네, 맞습니다. 자, 이번 시간 면접 교섭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로 더 이상 자녀와 함께 살지 않게 된 부모가 자녀와 교류하는 것을 바로 면접 교섭이라고 하는데요. 민법에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이 면접 교섭의 권리, 즉 면접 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물론 여행을 하거나 또 서로 방문하거나 전화나 서신 등으로 통신을 하고 또 선물을 교환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면접 교섭은 무엇을 위해서 이행해야 할까요? 바꿔 말하면 면접 교섭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와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하는 것은 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최상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등의 이유로 이 자녀가 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못하게 된다면, 특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 발달, 심리, 또 행동상의 다양한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와 일방의 부모가 따로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에도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의 계속적인 유대를 지속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면접 교섭은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이행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면접 교섭이 고려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경우 외에도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거나 새롭게 부모가 밝혀진 경우에도 고려되고요. 자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인정된다면 제3자여도 이 면접 교섭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형제 자매 간의 면접 교섭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자, 정답은 있답니다. 2013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부모가 이혼하면서 이 형제를 한 명씩 나누어서 각각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됐던 사례입니다. 이 법원에서는 민법상 명문으로 형제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형제에 대한 면접 교섭권은 헌법상의 권리라는 등의 이유로 이 형제의 면접 교섭권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면접 교섭, 자녀의 이익을 위해 많은 경우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제한하거나 또 배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면접 교섭은 누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이 면접 교섭의 내용을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지 못하는 경우 비양육 부모 또는 자녀는 가정법원에 면접 교섭의 방법, 제한, 또 배제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또 외국 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와 면접 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비양육 부모의 직계 존속이 그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요. 이혼이나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당사자가 면접 교섭 청구에 관한 내용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면접 교섭에 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1990년 면접 교섭권이 신설된 이후 2007년과 2016년 두 번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동안의 법 개정을 통해 면접 교섭권의 법적 해석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됐을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면접 교섭권이 신설된 1990년에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이
면접 교섭권을 가지도록 규정했습니다. 부모의 권리를 자연권, 헌법상 기본권으로 해석해서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학대 등과 같이 부모의 권리를 제한할 강력한 이유가 없는 한 국가가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그 특징이고요. 뿐만 아니라 자녀의 최상의 이익을 부모가 가장 잘 알고 있고 헌법상 부모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 자녀의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법이며 부모의 면접교섭 찬반 의사가 최우선의 고려사항이라고 보는 등 일기에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2007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 면접교섭권을 규정하는 내용은 이와 같이 변경됐습니다. 부모 중 일방에서 자녀의 권리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변화된 것이죠. 자, 2기의 특징은 부모의 권리를 강조한 1기와는 달리 아동의 권리를 우선 고려한다는 것인데요. 부모의 법적 권리와 면접 교섭에 대해서도 자녀의 최상의 이익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부모 스스로 증명할 수 있을 때에만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자녀의 최상의 이익은 자녀의 의사를 고려해서 결정한다든지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가 이 면접 교섭 반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강요할 수 없다고 보는 등 2기에는 아동의 권리를 강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2016년 면접교섭권의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직계 존속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고 제3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아동의 의사, 청구인과 아동의 관계, 청구인의 청구 동기, 또 청구인 가정의 환경 적합성을 고려해서 대상을 판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최상의 이익을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조부모의 특성이나 구성원 간의 관계와 가족 환경, 또 아동의 연령 등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겠죠. 현대 가족 구조와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하는 등 아동의 발달상 환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이 면접 교섭은 크게 3번의 법 개정을 통해서 부모의 권리 보장에서 조금 더 포괄적인 아동의 권리 보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면접 교섭은 양육권 분쟁과는 달리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계를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면접 교섭 시 양육부모와 자녀, 비양육부모 등 면접 교섭 당사자 사이에서의 갈등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접 교섭 당사자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또 면접 교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것, 바로 면접 교섭 서비스입니다. 이 면접 교섭 서비스를 시행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의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 사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면접 교섭 서비스 과정을 통해서 양육부모와 자녀, 비양육부모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며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면접 교섭 서비스 과정을 통해 부모는 먼저 자녀의 연령에 적절한 활동들을 학습하여 자녀와의 관계를 증진할 수 있게 되고요. 자녀와의 적절한 언어적 또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양육 기술을 배워서 부적절한 행동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면접 교섭 서비스는 심리치료, 그러니까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치료적 개입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면접 교섭 서비스를 제공할 때 면접 교섭 대상자 간의 관계를 촉진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현재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접 교섭 서비스는 다음에 8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단계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통한 면접 교섭을 희망하는 양육 부모 또는 비양육 부모를 대상으로 지원 접수를 받게 되는데요. 온라인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면접 교섭 서비스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한 다음 부모의 주민등록 등본과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한 통 등 몇 가지 서류와 함께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을 통해서 제출합니다. 이 면접교섭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담당자는 신청자에게 면접교섭 서비스를 소개하고 이 면접교섭 서비스 진행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며 면접교섭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자, 다음 단계에서는 신청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결정한 후 해당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오리엔테이션 단계에서는 면접교섭 실행에 앞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교섭 전반의 일정과 절차를 안내한 다음 면접교섭 이용규칙 준수에 대해서도 안내합니다. 신청자인 부모가 면접교섭 대상 자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녀 연령에 따른 특성과 면접교섭 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면접교섭 실행 전 부모와 면접교섭 담당자 또는 면접교섭 상담위원이 대면하여 각 1회씩 진행하게 되며 시간은 각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자, 이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면 양육비 이행 관리원 면접교섭 이용규칙 준수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이 면접교섭 담당자와 상담위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서로 만나지 않도록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도착 장소를 다르게 합니다. 비양육부모는 면접교섭실, 양육부모와 자녀는 양육부모 대기실에 도착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비양육부모의 소지품 및 합의 없이 가지고 온 선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모든 대상자들에게 면접교섭 절차 및 내용을 안내합니다. 양육부모에게 자녀를 인계받아 면접교섭실까지 인도한 후에는 면접교섭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긴급 상황이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개입하거나 또 중단합니다. 자, 다음으로 비양육부모에게 면접교섭실의 사용 물품에 대한 정리 요청과 함께 대기할 것을 알린 후에 자녀를 양육부모에게 안전하게 데리고 갑니다. 양육부모와 10에서 15분간 부모 상담을 하고 다음 일정을 확인하는데 이때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추후에 시간을 정해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비양육부모와도 양육부모와 같은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비양육부모와의 상담까지 마치면 면접교섭 담당자와 상담위원은 회기 보고서 및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에 부모 교육의 내용을 포함하여 당 회기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종결 유형은 자연, 합의 조기, 강제 조기 종결로 구분하는데요. 자연 종결의 경우 종결 회기 4회기 전에 부모가 희망할 경우 면접 교섭 서비스를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자연 또 합의 조기 종결의 경우 15분에서 20분간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각각의 종결 상담을 통해 면접 교섭 서비스의 성과를 공유하고 부모는 양육비 이행관리원 면접교섭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면접교섭 담당자와 상담위원은 종결회기 전 4회기 동안 자녀에게 종결에 대해서 안내하는데요. 12회기로 예정된 면접교섭일 경우 면접교섭 담당자와 상담위원은 9회기부터 12회기까지 매 회기마다 자녀에게 마지막 회기를 안내하여 자녀가 종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교섭 서비스 종결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 종결 시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지 전화통화를 통해서 점검합니다. 사후 관리는 강제 조기 종결 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관련 내용을 종결 보고서에 추가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면접교섭 서비스는 양육비 이행관리원뿐만 아니라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면접교섭 서비스를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할 3가지 기본 원칙.
자, 그 첫 번째 원칙은 자녀의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아동 권리 협약을 보면 자녀의 복지를 아동의 최상의 이익으로 명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자녀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녀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민법 및 거의 모든 법제에서도 자녀와 관련된 모든 결정에서 자녀의 최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면접 교섭 서비스의 두 번째 기본 원칙, 자녀의 연령이 어리더라도 면접 교섭 결정에 자녀의 의사를 반영합니다. 자녀의 의사를 법적 의사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연령은 우리나라의 경우 13세 이상인데요. 해외에서는 7세 자녀의 의사를 면접 교섭 결정권에 반영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자, 면접 교섭 서비스의 세 번째 기본 원칙, 자녀가 면접 교섭을 강하게 거부할 때에는 자녀의 연령 및 그 이유를 신중하게 확인합니다.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가 면접 교섭을 강하게 반발할 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자녀의 거부 발언만으로 면접 교섭 인정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그 진위 및 거부의 정도 등을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조사 결과 자녀의 거부 의사에 정당한 이유가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면 자녀와 양육 부모를 함께 설득하여 면접 교섭에 대한 거부 의사가 번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거부 의사에 변함이 없다면 면접 교섭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의사를 무시한 채 면접 교섭을 강제한다면 결국 자녀의 복지를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므로 주의해야겠습니다. 면접 교섭 서비스의 기본 원칙,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번 시간이 면접 교섭 서비스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민이와 한솔이는 부모님의 관계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일생일대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이후 모두가 한 집에서 함께 살 수는 없었지만 따로 살게 된 엄마 아빠와도 정기적으로 만나며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요. 그렇게 몇 번의 면접 교섭을 경험한 아이들에게 다가오는 면접 교섭 날은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빠 집에서는 하루 종일 게임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아빠는 게임을 한 건 나와 아빠만 알고 있어야 하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양육부모에게 숨겨야 하는 비밀은 만들지 말아주세요. 자녀가 양쪽 부모 사이에서 혼동감과 죄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엄마의 첫 질문은 역시나 아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데 아빠 얘기하면 화낼 거면서. 자녀를 통해 양육부모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자녀가 죄책감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빠가 나를 보더니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냥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라 입은 건데 엄마 잘못이 아닌데. 자녀에게 양육부모를 험담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부모의 갈등에 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자녀가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한 이후로 엄마는 종종 내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아빠가 보면 뭐라고 할 텐데. 이 선물이 다툼의 불씨가 될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자녀에게 선물하기 전에 양육부모와 먼저 상의해주세요. 부모가 함께 합의해서 양육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안심하게 됩니다. 오늘은 아빠와 놀이공원에 가기로 약속한 날. 가서 솜사탕도 먹고 친구들이 자랑했던 것도 아빠랑 다 해봐야지. 너무 무서운 건 안 되겠다. 이번에는 꼭 같이 놀이공원에 가기로 약속했으면서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자녀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주세요. 자녀는 비일관적인 비양육자의 행동에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비양육부모로서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자신을 존중해주는 비양육자의 태도를 통해 자녀는 관계에 대한 안정감을 다시 쌓아가게 됩니다. 지시하고 제한하기보다는 자녀의 선택을 지켜보고 함께 해주세요. 이혼한 부모가 더 이상 갈등 상황에 놓이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 부모 이혼에 대한 자녀의 상처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자녀가 양육부모에 대해 언급할 때 자연스럽게 응대해주세요. 그리고 이혼으로 인해 경험하게 된 자녀의 불안이 감소될 수 있도록 면접교섭에 대한 약속을 꼭 성실하게 지켜주세요. 가까운 거리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까지 담아 비양육 부모님에게 있어 자녀가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에 가기 전 엄마는 나에게 늘 똑같은 말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나는 앵무새처럼 우리 아빠는 출장 갔어요 라고 대답해야 엄마의 구겨진 얼굴이 펴졌습니다. 필요하다면 이혼 사실에 대해 담당 교사와 상의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 위축감을 느끼는 것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엄마를 만나는 날이면 거실 가득 아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빠가 이렇게 나올 때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면접교섭에 대해 불평하지 말아주세요. 면접교섭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표현을 들으면 자녀는 혼돈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불안과 죄책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꾸 말썽을 피워서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자꾸 화가 나서 우리 가족은 우리 집에서 다 같이 살 수 없었나 봅니다. 자녀에게 비양육 부모를 험담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 이혼을 자기 탓으로 생각하여 죄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엄마에 대해 물어볼 것 같아 일부러 휴대폰만 보고 있었는데 엄마랑 있었던 일에 대해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 잠시 자리를 피하기로 했습니다. 면접교섭 시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묻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자녀는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비양육 부모에 대해 고자질한다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부모로서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이혼에 대해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을 때 이혼에 대한 자녀의 상처와 불안이 줄어듭니다. 자녀에게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이혼 사실을 알려주세요. 면접교섭에 대한 자녀의 불안이 줄어들고 비양육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 시 기분 좋게 동행해주세요. 이는 결국 자녀의 심리 정서가 안정되는 것을 돕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이혼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부모의 눈치를 살피지 않도록 자녀가 비양육 부모에 대해 언급할 때
자연스럽게 응대해주세요. 이를 통해 자녀는 이혼 이후의 생활에 잘 적응하게 되어 심리 정서가 안정됩니다. 양육부모님의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에 자녀가 불안함과 분노감을 전해받지 않도록 정서적 지지자가 되어 자녀의 곁에 있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보다는 자신의 뜻에 맞춰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에 자녀가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일관되지 않고 감정적인 부모의 태도에 자녀가 불안해하지는 않는지 살펴봐 주세요. 자녀의 부모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자녀가 잘 자라도록 함께 힘이 되어주세요. 자녀가 부모와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면접교섭 에티켓.